정부의 뉴스 브리핑. 국경 순찰대원들이 백신 접종을 맞지 않으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한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국경 순찰대 요원들에게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지금 남부 국경을 통해서 계속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해고하겠다. 남부 국경은 뻥 뚫려 있는데 거기에 넘어오는 지금 밀입국자들, 불법 입국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국경 순찰대원들은 그냥 해고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 상임위원과 톰 맥크리톡 하원 의원이 어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백신 접종 받지 않으면 정말 해고할 거냐라고 이제 서한을 보낸 것인데 상당히 인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국경 보호국의 인력을 감축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 국경 보호국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ABC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국경 순찰대원들이 채찍을 휘둘렀다라는 그런 오명을 남겼죠.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이 국경 순찰대원들의 사기를 더 떨어뜨린 이런 상황이 처해졌는데 이 내용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9월 30일이 이 2021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입니다.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틀도 남지 않았죠.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상 최대 밀입국자 숫자를 기록을 했다. 검거한 숫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합계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9개 지역의 남서부 국경순찰 구역에서 체포된 밀입국자들의 수인데 이것이 164만 6천 명을 넘어섰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전에 가장 높은 숫자로 기록됐던 것은 2000년도에 있었던 164만 3,67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있었던 최고 기록을 지금 21년 만에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깬 셈이 됐습니다. 회계연도가 9월 30일에 마치고 10월 중순께 최종 보고가 나오면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겠지만 최종 보고가 나올 때쯤이면 지금 집계되고 있는 것보다 한 10,0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쪽 국토안보부 쪽의 이야기입니다. 알레한드로 국토안보부 장관은 일요일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우려의 증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국경을 통해서 밀입국하려다가 붙잡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밀입국자 숫자가 기록이 됐다. 이건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의 주지사 후보로 여성 앵커 출신인 캐리 레이크를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범죄에 강하며 국경, 수정 헌법 제2조, 군사 및 참정 용사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캐리 레이크 이 후보가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본인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지 본인의 아젠다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내놓았는데 저희가 한번 함께 나누어 볼 만한 내용인 듯 해서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명령을 내렸었죠. 그 명령을 집행하게 될 기관이 오샤라는 기관이 집행하게 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국이라고 하는데 이 오샤에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벌금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샤에서 집행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위반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벌금, 과거에 저희가 이제 건당 14,000불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최고 70만 불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폭로가 돼서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갑자기 센 벌금을 물게 한 사람이 누구냐? 낸시 펠로시가 조정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자세히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쓸데없이 1월 6일 그 조사위원회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아프간 철수 조사위원회나 만들어야 된다라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성명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지금 어제 상원에서 그리고 오늘 하원의 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었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라든가 오스틴 국방장관 이들이 나와서 증언을 한 내용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프간 철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이건 안 되겠다. 반드시 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리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주문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잠시 뒤에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오늘 하원 군사위원회 증인으로 출두한 자리에서 국무부가 이 미국 시민들이 아프간에서 대피하는 것을 지연시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른바 그 NEO라고 해서요.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민간인 대피작전, 비전투원 대피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NEO에 대해서는 군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부에서 국방부에다가 의뢰를 해야지 국방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끝까지 그것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부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방부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아프가니스탄에 놓고 나올 수가 있었느냐라는 질책에 대해서 그거는 국무부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지금 떠넘기고 있는,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과연 옳은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국무부가 이러한 결정을 늦게 했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의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이 조사위원회를 좀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염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군들, 아까 말씀드렸던 마크 밀리 합참의장 그리고 뭐 오스틴 국방장관 이런 국방부 장군들이 내년 봄쯤이면 아프가니스탄에 알카에다 내지는 아이시스가 다시 이제 재조직될 것이다. 그것이 충분히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미군을 파병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진작부터 철군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미 나오긴 나왔던 상황이었었죠.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내의 라이노 세력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지지하지 않는 이 라이노 세력들은 대부분 다 방산업체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전쟁광이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결국 이 전쟁광들인 라이노들이 이 급진적파 민주당과 지금 어울리면서 갑자기 지금 자기네들이 전쟁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진하게 풍겨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컨텐츠가 올려지면 이것을 삭제하겠다라는 새로운 규정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백신이 올려지면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백신을 주사를 맞으면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들은 삭제하겠다.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이 자주 올라오는 채널들도 역시 아예 문을 닫아버리겠다. 실제로 몇몇 채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에린 엘리자베스, 셔리 템퍼니 이런 사람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조셉 머콜라라든가 아동 건강 방어 기금 이런 비영리 단체 같은데 이런 단체들이 운영하던 채널들이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왜 닫았는지 언론들이 이제 캐기 시작을 했더니 이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 측에서 답변을 내놓기를 새로운 규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 항상 백신은 일단 접종하셔라라고 권장해 드린다. 다만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담당이와 상의하셔라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희 채널도 삭제할지 지켜보겠습니다.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에 외국 관중을 받지 않겠다라는 IOC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만 티켓을 팔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이제 지난번에 도쿄 올림픽, 여름 하계 올림픽이 열렸던 도쿄 올림픽의 규정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그대로 적용이 되도록 하면서도 어찌 보면은 좀 더 강화된 모습을 좀 보인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올림픽 대표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전부 다 백신을 접종받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발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 안에 지금 4,300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고 68만 9,534명이 사망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인구의 64.4%가 한 번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상태이고요. 55.8%는 완전 접종을 끝낸 상태이다. 이런 집계가 나와 있는데 미국 내에서 이렇게 완전 접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관람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해외에서는 가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이 동계올림픽 저희가 보이콧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퍼뜨린 이 중국이 국제사회에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지들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사실은 이런 때에 집단으로 보이콧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보이콧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 지금 이제 유럽 쪽의 중앙은행 관계자들과 회의에서 오늘 지금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고인플레이션 기간도 같이 길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지금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들이 진행되어 오던 것이 앞으로 계속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중앙은행장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너무나 지금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오래 했기 때문에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궁금해하고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파월 의장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중에 많은 돈을 풀어도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것이 아니다. 순전히 공급망 때문에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문제는 공급망이 해결되는 연말이나 내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지금 연준에서는 환매 계약, 역환매 계약이죠. 지금 계속해서 증권들을 사들이고 있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오늘자 9월 29일자로 1조 4,158억 달러 규모의 지금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거의 2조 달러를 향해서 계속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뒤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